a제곱 1 플러스 x의 a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라는 말이 나왔네.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1차 방정식에서 어떤 형태가 돼야 되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x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눠버리면 해가 하나밖에 안 되는 게 무조건. a가 0이 되고 0 곱하기 x가 이런 형태가 되면 해가 없게 되는 거지. b도 0이 돼야 됩니다. 즉 항등식이 돼야 돼. x가 사라지는 0은 0꼴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이 식을 정리합시다.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이 두 개를 묻겠지?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좀 곱할게. 예쁘게 식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변을 인수분해 합니다. 결국 동시에 다 0이 돼야 되는 a가 2값입니다. 약분하는 게 아니라 a가 2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래서 a가 2야. 그런 다음 이제 문제 풀면 돼.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5a. a제곱 플러스 6. a다 2넣으니까 2x 플러스 10은 2넣으니까 10입니다. 넘기면 x는 0이 나오네요. 알겠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2-2번으로 갑시다. 루트가 있다고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 이렇게 잘 따라와? 응? 그럼 어떻게 하지? 핵심은 얘인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지? 이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랬지? 같은 표현 절대값 x를 했습니다. 사라지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똑같아. 사라지는데 절대값 x 더하기 이제 이거 풀면 돼요. 절대값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0 되는 값을 찾습니다. 딱 봐도 구간이 몇 개야? 3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역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때는 얘가 음수.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얘도 음수.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7. 마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니까 6이네요. 조건 만족하니까 답으로 선택. 두 번째 구역 마이너스에서 3 사이. 얘는 양수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 마이너스 붙여 나옵니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사라져 5는 7입니다. 말 돼 안 돼? 이 구역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세 번째 x가 3 이상 둘 다 양수.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죠? 2x는 8 x는 4. 조건 만족하니까 답으로 선택. 이 두 개가 내가 구한 답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절대값 두 개.
절대값 두 개.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3번을 가자. 잠깐만. 보자. 실제 시험은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을 때. 그러면 착하게 이런 방법을 풀려면 너무 복잡하게 보여.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봐. 이쪽, 오른쪽은 결국 0 이상이야. 인정하니?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이쪽도 0 이상이겠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말이 안 되잖아. 답이 없잖아. 그래서 먼저 x가 0 이상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에서 푸는 거야. 이쪽이 0 이상이 돼야지 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왜? 오른쪽이 0 이상이잖아. 전체 절대값이니까. 전체 절대값의 뜻은 뭐야? 결국 절대값을 붙었기 때문에 이 안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왼쪽은 항상 0 이상이라는 존재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0 이상이라는 상황을 먼저 알아내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못 풀어. 복잡해서. 그러면 당연히 0 이상이니까 얘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 얘가 0 이상이라며. 그런 다음에 이제 절대값의 정의로 푸는 거야. 절대값 정의. 이거 어떻게 풀지? x가 3일 때와 x가 마이너스 3일 때로 푼다고 그랬지, 맞지? 절대값 정의야. 절대값의 뜻으로 3 빼기 x가 2x일 때와 두 번째 3 빼기 x가 마이너스 2x일 때로 풉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잘 안 나와요. 조금 한 번 더 꼬아내, 보통 시험일 땐. 그래서 그냥 풀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이렇게 처음 주어진 조건을 먼저 좀 생각해서 기본 x의 범위를 알아낸 상태에서 푸는 겁니다. 풀자. 그러면 3x는 3이에요. x는 1이야. 조건 만족해요. 답으로 선택. 푼다. x는 마이너스 3이야. x가 양수라는 조건을 풀었으니까 얘는 답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x가 1이라는 답이 나와요. 잘 정리해봐. 3-2가 아니라 2-3이었지? 3-2로 갑시다. 좀 보내는데? 다섯 명 있으면 뭐하냐? 일반 연산 기호가 나왔어요. 일반 기호, 연산 기호.
약속이 뭐냐면 이런 연산이 있으면 얘랑이랑 곱한 다음에 얘랑이랑 곱하고 루트 3 쓰고 앞에 건 마이너스 뒤에 거는 플러스해서 연산을 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씩 하면 돼. x 동그라미 x는 약속대로 쓸게. 루트 3 x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루트 3x 제곱이란 뜻이네. 그리고 얘한다. x 동그라미는 루트 3 x 2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얘를 좀 묶어 쓸게. 2 루트 3 빼기 1에 x 플러스 2입니다. 됐죠? 약속대로 쓴 겁니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루트 3 x 제곱. 여기다 집어넣을게. 3배 해서 쓰는 거니까 3배 2 루트 3 마이너스 6이네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분배 법칙 한 거야. 분배 법칙. 분배 법칙. 플러스 9 루트 3 빼기 3입니다. 식 정리하면 됐나요? 여기까지? 뭐 할래요, 이제? 2차 원칙 풀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숫자 있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여기 앞에 숫자를 깔끔하게 먼저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루트 3을 다 곱해. 루트 3 곱하면 3x 제곱. 3 루트 3. 루트 3 곱하면 27. 9 루트 3. 다 3으로 나눠. 루트 3 곱할게. 6 빼기 루트 3. 3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 3을 이렇게 분배 법칙한 거야. 그러면 2 루트 3, 6이지? 루트 3. 3으로 나눠 9. 3으로 나눠 3 루트 3입니다. 인수분해 돼? 찾을 수 있겠어? 찾으면 빨라. 못 찾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다 돼, 다 돼. 되게 좀 복잡할 뿐이지.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600 루트 3. 좀 길다. 루트 하니 600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ac 66에 36 12 루트 3 플러스 3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루트 3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2분의 600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또는 따로따로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말고. 그러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3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 2개 나와요. 괜찮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보이면 좋은데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뭐 사용해? 그냥 근의 공식 쓰면 돼요. 오케이? 안 보일 땐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 너무 안 온다.
봅시다. 5-1번. 좀 춥나? 기타 틀까? 잠깐 틀게, 기타. 어떻게 풀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루트 있잖아. i 있잖아. 그럼 어떻게? i를 다 곱하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i 곱하면 2i 여기다 플러스 1이 되고요. i 곱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다 곱하세요. 됐죠? 보여? 인수분해?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어떡해? 근해공식 2분의 2i 플러스 1 루트 2i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i 빼기 1입니다.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 근해공식 쓰면 다 돼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됩니다. 전개할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i 플러스 1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4i 플러스 4 사라져요. 깔끔하게. 2분의 2i 플러스 1 루트 1이니까 1입니다. 플러스 1짜리 따로 쓰고 2i 플러스 1 빼기 1 따로 쓰고 연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i 더하기 1이고 얘는 사라지니까 i 이렇게 해서 근 두 개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하는데? 왜 실수화하는지 알겠지? 분모에 i 있으면 실수화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x제곱의 개수를 깔끔하게 식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 뜻이야. 저 왜 안 켜져? 6-1로 가자.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구간 나눠서 해도 돼. 그런데 이때는 구간 나눠서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어느 때? 어느 때? 똑같지? 똑같을 때는 아니 분할 필요 없지. 그냥 치워나오면 되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절대값으로 바꿔도 되니까. 뭔 말이냐?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데 얘는 대놓고 그냥 절대값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치환하세요. 구간 나눠서 하지 말고 치환하세요. 잘 봐. 치환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잘 봐.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놔. 절대값 x 빼기 1을 내가 a로 치환했지.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 0 이상이야. 절대값이니까. 맞아. 이런 걸 이제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이야. 치환할 때 범위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구합니다. 오케이? 치환할 때 손을 넣고 있으면 졸려. 열심히 쓰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럼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가 3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라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오케이? 결국에 a가 3이란 얘기는 절대값 x 빼기 1이 3이란 얘기야. 이거 풀면 되지? 절대값 정의로 x 빼기 1이 3일 때와 x 빼기 1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x는 4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모든 근의 합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6-3번. 절대값 x제곱에 a 플러스 2x에 a제곱 1입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근이니까 근은 당연히 뭐한다? 식에다 대입합니다. 근은 대입해서 풀 수 있다. 근은 대입 4 마이너스 2 a 더하기 a 제곱이 1입니다. 식정리 좀 할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지네요. 이거 풀란 얘기야. 됐죠? 절대값 정의로 풉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절대값 하나 했을 때는 절대값 정의로 풉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 a 마이너스 1은 0 a는 1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거꾸로 썼네. 이건데 이게 1이고 웬 다시 풀어야지. 물어보는 거 봐. 곱이지. 굳이 여기서 근을 구해? 근을 안 구하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뭔데? 마이너스 1이죠. 굳이 안 구하고 그냥 곱만 알면 되잖아. 맞아 맞아. 마이너스 1과 1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물어보는 걸 잘 봐봐. a 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곱만 알고 싶을 때는 두 근의 곱 a분의 c라는 공식 이용해서 곧바로 구해도 됩니다. 굳이 알겠지? 직접 구해도 되지만 힘들게. 잠깐 이거 좀 볼까? 같을까 틀릴까? x값의 합, 모든 근의 합. 똑같이 보이지? x값 구하면 미쳤다. 1로 할게. 1과 2 나오죠? 그럼 x값의 합은 몇이야? 3입니다. 모든 근의 합은 3이야? 3이야? 얘 근이 뭐야? 합이 1이지. 얘 모든 근의 합은 몇인데? 4지. 더하면 몇이야? 5지. 다르지. 뭔 말인지 알겠어? x값으로는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얘가 중근이잖아. 근의 합으로 보면 얘는 중근이니까 1, 2, 2라고 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다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근이 같을 때 내가 알기로는 x값을 직접 구했을 때는 3이고 모든 근의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쓰면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여기가 1이니까 5네. 다르지. 그 차이가 이거라고. 모든 근이 다 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든 근이 같을 이렇게 중근이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 x값의 합을 구하라면 3이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안 궁금했나? 살짝 뉘앙스가 달라져. 알겠지? 이 뉘앙스 차이를 좀 기억해. 가끔 실제 풀 때 실제 x값을 구해서 다 더했더니 모든 근의 합과 달라질 때가 있어. 그때가 뭐야? 중근이 포함될 때야. 이게 중근이 포함될 때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려면 중근을 2번 더해야 돼요. 알겠지? 그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좋겠어요. 7-1번으로 갑시다. 아침이니까 졸려? 아, 다 졸아. 아이고, 졸아. 계속 졸아? 잠깐 서 있을래? 응? 서 있어도 돼? 깰 수 있겠어? 못 깰 것 같은데? 가우스. 토요일 아침 힘들지? 나도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이건 어떻게 풉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치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지?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 않니?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1이라는 숫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 풀려요. 이거 모르면 손도 못 대요, 이 문제. 그래서 완전 제곱수처럼 전개합니다, 다시. 식정리 들어갑니다. 가우스 상태에서 그냥 인수분해 할게. 1, 3, 마마. 치환했다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야. 답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가우스 붙여서 1 나오려면 몇부터? 1부터 몇 가지? 2보다 작을 때까지. 기억납니까? 이렇게 답 쓰는 거. 가우스 1을 넘자는 최대 정수. 가우스가 3이면 x가 3이면 x의 범위는 3부터 4. 그래서 이게 답이야. 3. 가우스 x가 3. 답 쓰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풀어놓고 답을 못 써도 웃기지 않니? 그래서 가우스의 뜻을 설명한 겁니다, 저번 시간에. 7-2번. 가우스 x 마이너스 가우스 x. 정수인 근을 갖도록 실수 피해 최대값을 구하세요. 정수인 근을 갖는다고? x값이 정수란 얘기잖아. 정수인 근이라는 건 근은 x값을 얘기야. 맞아? 그 뭔가 있다고 치자. 있다네. 정수인 근을 간다 했으니까 정수인 근을 알파로 놔. 대입해자. 맞자? 근데 뭐야? 알파가 정수라며. 이 얘기야. 가우스 3은 뭔데? 3이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정수라 했잖아. 맞아, 맞아. 정수라 써도 돼, 이렇게. 이해 가니? 오케이? 넘겨. P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형태 나왔죠. 맞죠? 이것의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반의 제곱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P의 최대값 몇이다? P의 최대값 얘야? 그럼 안 돼. 왜 안 돼? 알파가 정수거든. 알파가 2분의 5일 값을 가질 수는 없어. 맞아, 안 맞아? 즉,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2차 함수니까 얘가 2분의 5, 4분의 25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기다 정수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5는 대입할 수 없어. 그럼 뭘 대입해야 돼? 2분의 근처. 왜? 이게 0일수록 이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맞아. 마이너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알파다 2를 드는 거야. 알파가 정수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2 넣으면 P값은 4분의 24에서 6의 최대값을 갖습니다가 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이 문제, 사실. 오케이? 7-3번. 가우스 X와 X가 섞여 있을 때야. 얘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가우스 X와 X라는 문자가 섞여 있지, 시계. 가우스 X와 X라는 문자가 섞여 있지. 불지 좀 마. 미쳐버리겠네. 가우스 X와 X가 섞여 있습니다. 가우스 X와 X가 섞여 있습니다. 까먹지 마라. 이건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다르게 못 풀어요. 가우스 X와 X가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야. 반드시 범위를 정해서 푼다. 뭐라고? 주어진 문제에서 X와 가우스 X가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X의 범위를 정해서 푼다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X의 범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를 정해지면 가우스가 숫자로 바뀌어. 잘 봐. 첫 번째 0에서 1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범위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때 가우스 X는 몇일까 항상? 이 범위 아니라면 몇 0이야. 0이지.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이걸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존재하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x의 범위가 1보다 에서 2.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알겠어? 이 범위 안에는 다 가우스 x가 1이야. 반대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찾는 것처럼. 이때 범위라면 가우스 x는 항상 1값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뭐야? 플러스 루트 3만 되죠. 그래서 이게 답으로 선택돼요. 세 번째, x의 범위가 2에서 3 사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항상 2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는 2가 돼서 x제곱은 4가 돼서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답은 2만 되니까 답은 이렇게 선택. 얘와 얘가 답이 됩니다. 유형처럼 기억해야 돼요. x의 범위가 주어지면서 주어진 식이 x라는 문자와 가우스 x라는 문자가 섞여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반드시 구간 나눠서 풀라는 얘기야. 구간 나눠서. 구간 나누면 가우스 x가 숫자로 바뀌기 때문이야. 숫자로. 문자가 아니라 숫자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가우스 값은 숫자가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구간 정해지면 가우스 값은 숫자가 된다. 구간 정해지면 가우스 값은 숫자가 된다. 구간 정해지면 가우스 값은 숫자가 된다. 좀 적으세요. 안 적으니까 그냥 졸리지 계속. 적어! 좀 적어. 8-2번.
보자. 거속시 문제네요. 거속시.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속시 유형입니다.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 정도 공식은 당연히 알 거라고 믿어요. 아셔야 되고요. 문제 읽어볼게. 갑과 을이 그림과 같이 뒤로 걷기. 이상한 아이들아, 뒤로 걷기를 해 갑자기.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한 갑은 일정한 속력으로 A 지점을 향해 가고, 을은 6분 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갑을 따라갔다. 다음 그래프가 나왔어요. 갑과 을이 A 지점까지 가는,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지점에서 여기가 A라는 지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B라는 지점이고 이쪽으로 가면 C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갑이 처음에 먼저 출발했어. 갑이 이렇게 가고 있어. 우리 그 다음에 6분 후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야? 상황 알겠지? 근데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갑과 을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갑은 A 지점, 두 사람 사이의 거리야. 갑과 을의 거리를, 갑이 만약 여기 있고 을이 여기 있으면, 을이 여기 있고 갑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표시한 거라고. 그런데 잘 봐. 0이고 얘가 6분이고 얘가 36분이야. 얘가 60m고 이렇게 내려왔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풉니다. 처음에는 을은 여기에 있어. 인정하니? 갑이 계속 갈 거야, 앞으로. 맞아. 그럼 갑과 을의 거리가 멀어지지. 그래서 멀어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야. 6분이었을 때 최고를 찍었지? 이게 뭔 말이야? 해석해봐. 을은 출발 안 한 상태고 갑은 이 정도 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갈수록 거리가 줄어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해봐. 갑은 계속 가고 있고 을도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어. 둘 차이의 거리가 최고일 때가 60이고 6분일 때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야? 갑보다 을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둘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갈수록. 그래서 36분 때 둘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0이 됐다는 뜻이죠. 이게 A 지점이야. A 지점까지 얘기했으니까 맞아. A 지점에서 딱 정확하게 둘이 만났습니다를 저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래프 해석이 되면 이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어요? 괜찮니? 그러면 중요한 건 갑의 속력과 을의 속력을 알아야 되거든? 갑의 속력 먼저 구할 수 있어. 속력은 어떻게? 잘 봐라. 처음에는 을은 여기에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갑이 이동한 거리랑 똑같아요. 맞아? 6분 만에 얼마큼 이동했어? 60m 이동했어. 맞아. 그러면 갑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10m 분이 나옵니다. 1분당 10m 갑니다. 뭐야? 분 맞아? 이거 초 아니야? 1분에 10m가 말이 돼? 그렇게 간다고 치자. 난 단위가 없구나. 1분에 10만큼 갑니다. 이해 갑니까? 6분 뒤에 60m 떨어졌다는 얘기는 왜? 을은 가만히 있고 갑만 가기 때문이야. 갑만. 알겠지? 이게 실제로 갑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만큼이. 그럼 을의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문제야. 을의 속력이. 봐봐. 결국 36m, 36분 뒤에 만났다는 얘기면 36분. 갑이 36분에 6분만큼 간 거리가 을은 몇 분 만에 갔다는 얘기야? 갑과 을의 차이가 이만큼인데 36분에
이게 갑이야, 갑. 36분에 갑과 을이 만났다는 얘기야. 안녕. 빨리 다녀요. 돌아. 그냥 거기 살래? 네, 지정석으로 해. 그러면 생각해봐. 갑이 36분 동안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360만큼 간 거야. 이해 갑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360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둘이 만났다는 얘기잖아. A에서 36분 뒤에 만났어. 갑의 속력은 알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갑이 이동한 거리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실제로 을은 얼만큼 만에 간 거야? 갑보다 6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30분 만에 간 거라고, 여기를. 그래서 을의 속력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 핵심. 을의 속력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다 풀었어. 그럼 보자. 갑은 A 지점에서 X제곱. B 지점까지. 을은 A 지점에서 10X. 맞지? 을이 10분 먼저 도착을 했다. 그럼 갑이 걸린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돼요. 10. 을은 10x를 12로 나누면 돼요. 맞아, 맞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잖아. 이가 을이 걸린 시간이야. 이게 갑이 걸린 시간이고.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다.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10을 넣어야 돼? 여기야, 여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을이 10분 먼저 도착했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게 더 조금 걸렸다는 거니까 풀면 돼요. 그래서 약분하면 6, 5 30을 곱할게. 그럼 3x제곱 30 곱하면 5 남고 25x 30 곱하니까 300 3x제곱에 25x 빼기 300은 0입니다.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13 뭘로 되니? 15, 20, 30, 300 맞고 45, 20 맞네. 그래서 x는 15가 나옵니다. 상황을 알아들으셨나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만 졸고. 됐어요. 8-2번 9-3번 x제곱 a-1x a-1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라. 알파, 베타가 두 실근이야. 그럼 실근 가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시티가 0 이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실근 가질 조건. 실근 가질 조건. 그래서 쓰면 A- 판별식 D 쓰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의 A-1입니다. 이게 0 이상이야.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A입니다. 계산 좀 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 이상 3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 이하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2차 부등식이니까 사이값이 됩니다.
범위를 만족해야지만 쟤는 서로 다른 말거리 없지. 두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등호 넣은 겁니다. 괜찮죠? 이각 구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개할게요. 어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하면 되네. 두근의 합은 a-2고 두근의 곱은 a-1입니다. 집어넣는다. 주어진 식에 a-1 3a-1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3에 플러스 9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10입니다. 얘의 최소값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최소값은 8이다. 맞아? 왜? 왜 아니야 이게? 답이 아니라는데요 뒤에. 왜 최소값이 8이 아닙니까? 이게 핵심인데 왜 8이 아니야? 얘 최소값은 8 맞잖아. 꼭지점이니까 왜 8이 아닙니까? 왜? 네. 이 범위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가 1일 때 최소값이야. 왜냐면 여기가 꼭지점 좌표인데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맞아? 얘가 2니까 이만큼 그리래. 그럼 여기서 최소값 나오잖아.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9를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근을 가질 조건을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했어야지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거야, 마지막에.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 실전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최소값 8 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10-2번. 보자, 마지막. 10-2번. 중근을 갖는데요. 안 졸리네? 대단해. 오자마자 저기 서 있었어. 아침 늦잠 잤니? 강조했죠? 뭐뭐 값에 관계없이란 말 나오면 항등식이 생각나야 돼. 맞지? 단 뒤에 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먼저 하라 했어요. 맞아 안 맞아? M으로 묶은 다음에 뭘 하면 안 돼요. 중근, 해, 뭐 근을, 일을 가는 다 뒤에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뒤에. 얘를 하고 나서 얘를 하면 돼요. 무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판별식 D를 씁니다. 이 식이 M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니까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묶어버려야죠. 전개합시다. 어떻게 전개하니? 공식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그냥 묶어버려. 그거 잘 안 써 실제 전개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돼. 치환. M제곱 2 여기 M 어딨어? M 어딨어? M 어딨니? 됐나요? 이렇게 치환해서 하면 돼요. M제곱 사라지고요. 딱 얘밖에 M이 없네요.
그래서 m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1이야. 1놈은 사라지고 1. 마이너스 1 더하기 2b도 0이 돼야 되니까 b는 2분의 1입니다. a값, b값.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괜찮니? 괜찮아? 10분 남았네. 오늘은 수상을 2번 할 거고 수하를 할 겁니다. 그러면 11번으로 갑시다. 이제 졸지 마! 내가 미친 것 같잖아, 계속.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재미없나? 재미없어? 재미를 좀 느끼면 좋을 텐데. 좀만 참아.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소값.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허근 가질 조건이 뭐였지? 허근 가질 조건. 허근. 판별시티가 어떻게 돼? 0보다 작다야, 작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여기서 판별시티는 환자직, x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정리 다시 합니다. k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묵습니다. 이게 x에 대한 식정리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k는 1이 아닙니다. 까지 써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혹시 알아 이거 써서 나중에 한 문제 맞출지. 그냥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 2차 방정식 대기한 조건 여기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제 판별식 갑니다. 2의 제곱에 1-k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0보다 작다. 4. 마니까 플러스 1. 마니까 마이너스 k. 그래서 k가 5보다 크다. 최소값은 6입니다. 이 문제 풀 때는 영향을 안 줬지만 가끔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자. 12번. 기억.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